자, 그러면 이러한 국채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국채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 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채권이 국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국채는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국채 물량은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주로 장외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국채 시장 거래를 주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입 권유를 받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장기 자금 운용을 위해 국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개인 자산가들이 매매 차익 또는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부터 꾸준하게 국채 투자 비중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권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장내 채권 방식이나 또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국채를 리스트된 방식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장외 채권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에 소개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증권회사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국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소를 통한 장내 채권 방식은 위탁 계좌가 있어야 하니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 앱이나 HTS를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각 증권회사 상품 메뉴에 있는 장내 채권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량 상위 순으로 정렬해 보면 역시 20-2 국채와 19-6 국채가 거래량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 국채를 좀 더 살펴보면 2024년 7월 11일 종가 기준 해당 국채의 가격은 7,351원이고 매매 수익률은 3.018%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당 채권의 만기는 2050년 3월 11일이고 표면 이율은 연 1.5%이며 이자는 매 6개월마다 국채 10개 기준 세전 75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국채는 현재 만기가 많이 남아있고 표면 이율이 최근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상태라 발행 시에 1만 원이었던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 수익률이 하락한다면 동채권 가격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극단적인 경우 가령 유사한 잔존 만기의 국채 수익률이 표면 이율 1.5%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발행 가격 1만 원을 회복하고 해당 시점에서의 향후 기대액 수익률 전망 등에 따라 1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국채는 장내 채권 매매 방식으로 거래소 주문을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주식 투자와 매우 유사한 바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외 채권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판매 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11일 기준 20-2 국채가 장외 거래 방식으로 7,556원에 투자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일의 장내에서 20-2 국채는 10개 기준 7,347원에서 7,400원에 거래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고가 7,400원에 장내 매수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장외채권 매수가 7,556원보다 수익률 면에서 유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외채권 매매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장내채권 거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잔존 만기가
730일 이상 남은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뱅키스 온라인 계좌인 경우 0.052%를, 영업점 계좌인 경우 0.3%의 수수료를 각각 징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장내 채권 투자가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장내 채권 방식으로 국채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투자를 희망하는 국채가 유통 물량 등이 없는 등 장내에서 거래가 쉽지 않을 경우가 있고, 특히 잔존 만기가 짧은 국채인 경우 장외 채권 방식의 가격과 장내 채권에서의 시장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외 채권 방식은 증권사별로 판매 여부가 다를 수 있고, 또한 매도 가격이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증권사 간 국채의 보유 유무나 내부 운용 전략에 따라 장외 채권 판매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채 투자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우선 장내에서의 시장 가격과 리스트된 장외 채권에서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경우에 따라 장내 거래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채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20-2 국채인 경우 표면 이율도 낮고 특히 만기가 약 26년 정도 남아있어 듀레이션이 무척 긴 편인데요. 시장금리 인하를 고려한 투자를 했는데 의외로 시장금리가 물가 상승 원인 등의 이유로 올라버리는 경우 채권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러한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중도에 매도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바, 이 점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향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향후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매매 차익을 고려한 투자자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설령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산가들한테는 매매 차익을 고려한 국채 투자가 세금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이유 역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상 국채 투자가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또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